지방주택 소유자가 서울에 투자 목적으로 주택 매입을 하려고 하실 때 지방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팔아야 되냐라는 질문들이 있는데 네.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은행 다니시는 분께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지침이 온 걸로 봤을 때는 만약 지방의 1주택자예요. 그리고 수도권에 1주택을 만약 매수한다고 했을 때 처분 조건이 붙습니다. 기존의 주택을 처분을 해야지만 이 주택의 주담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주담대를 받지 않는다면 상관은 없겠죠? 근데 만약 내가 주담대를 받아야 된다. 처분 조건이 같이 붙게 돼요. 이 주택을 매도를 계획을 하시고 6개월 안에 처분을 하신다는 서약서를 쓰고 나서 주담대를 받아서 매수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살아있는 정보를 드리고자 이렇게 준비를 했던 겁니다. 요즘 부동산 대출 정책으로 시장이 너무나도 끌어붙게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 추측이 난무하고 시장이 오를 거냐 내릴 거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이 시간에는 실제로 내가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될지, 어떻게 시장을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 기사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초강력 대출 규제에 서울 부동산 패닉 등 지정 조정 있을 듯. 시장에서 큰 제재, 이제 대출 규제를 걸다 보니까 많이 올랐던 지역들은 가격이 비쌀 거잖아요. 그 지역들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기에는 사실 좀 현금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어려워요. 그랬더니 급등 지역에는 조정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는 기사도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대출 규제의 강북권 시장은 들썩 집주인 호가를 올리기도 한대요. 그 이유는 뭘까요? 강북은 아직 덜 오른 지역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조금은 싼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 아파트들은 대출 규제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다 보니까 여전히 사람들의 수요는 살아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네는, 우리 집은 가격이 오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호가를 올리는 현상까지 발생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연합뉴스예요. 초강력 대출 규제 서울 아파트 74% 18개 구 대출 감소 타격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서울 집값 평균이 13억이요. 이제 13억에서 대출이 6억까지 밖에 안 된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13억짜리 집을 사려면 대출 얼마나 받아야 될까요? 7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6억의 이제 대출 주담대를 받아서 7억의 돈을 마련할 수 있으면 이제 이 집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7억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좀 주택의 가격이 많이 올랐던 부분에 대해서 대출 감소가 되면서 가격이 조정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집값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리고 한번 마음속으로 물어보세요. 올랐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집값이 내렸으면 좋겠어요? 아마도 집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집값이 올랐으면 하는 마음이 클 거예요. 반면에 집을 살 준비를 하시고 있으신 분들은 집값이 내렸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정부의 입장은 어떨까요? 집값이 오르길 바랄까요? 아니면 집값이 내리길 바랄까요? 급등을 하지도 급락을 하지도 않고 그냥 이대로 흘러갔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급등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규제 정책을 할 거예요. 급락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완화 정책을 필 거예요. 어느 정도 집값이 안정화될 수 있게끔 기틀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번에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실거주 목적이 아닌 추가 주택 구입 수요를 차단을 하겠다고 합니다. 처분 조건부 1주택자까지만 이제 LTV 규제지역은 50%, 비규제 지역은 70% 대출을 해주겠다고 해요. 이것도 처분 조건부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이내에 매도를 했을 경우입니다. 이렇게 조건부로서 대출을 해주겠다. 2주택자 이상 또는 1주택자인데 추가로 1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LTV 0이에요.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사람은 주담대를 받을 수가 없게끔 되는 거죠. 주택담보대출 대출 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해요. 기존에는 30년에서 50년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30년 이내로 이제 축소를 시키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DSR 40%라는 제한이 있었어요. 내가 DSR이라는 게 총 부채를 내가 얼마만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느냐라는 거거든요. 좀 금액을 빌렸어요. 30년 동안 매달 갚는다라고 했을 때 내가 갚아야 될 돈이 더 많아지는 거고 50년 동안 만약에 갚아야 되는 거라면 갚아야 되는 대출 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30년 동안 대출을 갚는다고 했을 때는 DSR의 퍼센테이지가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50년 동안 갚는다고 하게 되면 DSR의 퍼센트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출을 받을 때는 50년 동안 하게 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게 되는 거거든요. 대출 한도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을 해요. 대출이 안 되는 사람, 주담대가 6억까지 받게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나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사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것도 미연에 방지를 해버리는 거예요. 기존에는 연소득의 1배 또는 2배까지도
대출을 해줬거든요. 신용대출을. 근데 이제는 연소득 이내로 제한을 하겠다고 해요.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사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자금 계산을 더 철저히 해야 되는 거죠. 원래 정책 대출은 잘 건들지 않거든요. 서민들을 좀 위한 정책 대출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강화를 시킵니다. 생애 최초 주담대에서 LTV를 80%에서 70% 조정을 해요. 플러스 전입 필수 의무가 없었는데 전입 필수 의무가 생깁니다.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플러스 정책 대출의 최대 한도 및 주택 자금을 조정해요. 그러니까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줄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전세 대출 보증 비율을 90%에서 80% 이제 보증을 좀 더 낮은 금액으로 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계 부채를 좀 줄이기 위해서 강화 방안을 펼친 거예요. 이렇게 강력한 규제가 전에도 있었나? 이건 너무 강한데? 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나에게는 처음일 수 있겠지만 시장은 계속해서 완화와 규제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거든요. 시장이 상승하게 되면 규제 정책,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완화 정책을 계속해서 피고 있는 거예요. 오랜 시장을 본 사람들에게는 처음이 아닐 수가 있고 그 전 상황을 대입해가지고 어떻게 시장이 변화해 나갈지 조금은 시나리오를 짜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시장이 이렇게 되겠지가 아니라 상승 시나리오가 생긴다면 어떻게 하면 되지? 하락 시나리오가 생긴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이걸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서울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 추이를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파란색은 서울의 매매 지수고요. 주황색은 서울의 전세 지수예요. 매매가가 급등을 한 적도 있고 급락을 한 적도 있습니다. 특히나 대출 규제가 나왔을 때 시장이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터지게 돼요. 집을 사겠다고 마음먹었던 사람들도 움츠리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가격이 내려갔어요. 직전에 많이 올랐다가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시장은 괜찮아 했을 텐데 다시 또 반등을 하게 돼요. 잠시 반등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등을 하게 되면 위험하다고 정부는 판단을 해버린 거죠. 이때 규제를 들어가게 됩니다. 이명박 정부였는데 2009년 9월에 DTI 규제가 들어가요. 이때 규제를 한 게 서울 DTI를 50%, 인천 경기 DTI를 60%로 하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규제를 하게 됐을 때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느냐라고 보게 되면 실제로 파란색 그래프가 어떻게 변해가요? 쭉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규제는 어떻게 했어요? 먹힌 거예요. 이제 규제 때문에 가격이 조금씩 조정받고 하락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쭉쭉쭉쭉 하락을 하게 되면 이때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DTI 규제 영향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 점점 더 이제 영향을 받으면서 조금씩 하락이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락이 됐을 때 그 다음 현상은 뭐가 생길 수 있을까요? 그 다음 현상. 시장은 너무 떨어지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이제는 이거 너무 떨어지는데? 이제 규제를 좀 풀고 완화를 해서 시장을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이때 박근혜 정부였습니다. 2014년 7월에 LTV DTI를 완화를 시켜요. 이런 기사가 있어요. 8월부터 LTV 70%, DTI도 최대 70%까지 대출을 가능하게 하겠다. 기존에 있었던 DTI보다 훨씬 더 완화를 시켜주죠. 시장이 어떻게 변해요? 기존에도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었는데 규제를 완화해주자 활성화가 되어가면서 시장이 좀 더 상승의 국면으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이 다음에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에요. 문재인 정권이 이제 집권을 했을 때 가격이 오르고 있었어요.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느 정도 적당히 완만하게 오르는 괜찮은데 너무 급등을 하게 되면 또 집값이 너무 잡지 못할 만큼 오르게 되잖아요. 규제 정책을 펼치게 돼요. 2017년 6월이에요. 6월. 파리 대책이 있는데 이때 LTV와 DTI를 규제를 하게 됩니다. 서울, 과천, 세종 LTV, DTI 40%를 적용을 해요.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규제 중에서 대출 규제를 먼저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집값이 많이 오르다가 규제를 시작하게 되니까 내려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규제를 한 거죠. 근데 시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규제가 먹히지 않았어요.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올라가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또 다른 규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2019년 12월이요. 고가 주택에 대해서 대출을 제한하게 됩니다. 근데 기사를 보게 되면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 담보대출이 금지가 돼요. 고강도 규제라고 해요. 워낙에 가격이 많이 오르고 상급지도 특히나 또 많이 오르게 되니까 15억 이상은 대출을 해주지 않을래. 너네 이제 현금으로 집 사. 그리고 만약 9억 초과하는 주택을 샀어? 그럼 9억까지는 원래도 대출을 해줄게. 그런데 만약에 9억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9억에서 12억 정도에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만 대출을 해줄 거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대출이 됐을 때 상승을 기대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는 하락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상승을 기대하시는 분이 있다면 당연히 지금 시기에서도 아직까지 좀 저렴하거나 좋은 입지에 있거나 적극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처럼 규제가 많이 나왔을 때 시장이 주춤할 수 있을 때 이럴 때가 기회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반면에 집값이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집값이 내려야지 내가 집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분들은
마냥 기다리기보다 계속 내려가겠지라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상황에서 내가 보고 있는 아파트 또는 보고 있는 지역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금액을 정하고 그 아파트가 그 금액이 도달했을 때, 그 금액으로 왔을 때 내가 살 수 있는 준비를 미리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영원한 하락도 영원한 상승도 없습니다. 시장 규제가 있을 때마다 기회를 주는 곳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규제가 있을 때도 어느 방향이든지 내가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는 거는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지금 시기에서 만약 가격이 오른다라고 한다면 추가 규제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추가 규제라고 한다면 규제 지역이 더 늘어나거나 호세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내가 가지고 알고 있고 시나리오를 그리면서 준비를 하는 게 좋아요.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는 이유도 내가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라는 의미에서 준비를 한 거거든요. 꼭 방송을 듣고 나서 나는 집값이 어떻게 될 거야 예상을 한번 해보시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나는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지까지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